오늘 모든 주가 지수들이 다 빠지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패닉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러시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빠졌고, 사실 우리는 좀 양호한 편이에요. 뭐 코스피라든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양호한 편인데, 러시아 쪽 지수를 보면 하루에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코스피가 반토막 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상 이 정도면은 그냥 네네. 아예 그 시장에서 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닌가. 외국 자본들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다 나가는 분위기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빤스런 하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네, 맞아요. 근데도 조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볼 수 없는 게, 보통 심각하면은 양쪽 차선을 다 이렇게 뚫고 나가지 않을까. 근데 음. 한쪽 차선으로만 나가는 거 보면은 아직 뭐 탈출의 기회는 있나? 아무튼 아. 그런 생각 조금 들고, 어쨌든 이거를 라이브로 보여주는데 KF에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차들이 엄청 났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죠. 다들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코스피 미친 듯이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나스닥도 미친 듯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미친 듯이 오늘 2,600선까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1,300 라인까지 밀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가 다 빠지는데 얘만 올라가. 예, 금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위태위태하니까 금 쪽으로 조금 많이 몰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쪽으로 자금이 조금 몰리고 있고, 지금 뭐 코인팜부터 시작해갖고 전체적으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뉴스도 마찬가지고 코인 뉴스가 아닌 그 러시아 상황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가라든지 지수 다 빠지고, 뭐 러시아 네. 같은 경우는 거의 반토막 나버리고, 아니 형 반토막 나갈 거 왜?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제 국경 수비대 등등등하고 크림반도까지 넘어서서 공격이 됐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 푸틴 전면전까지 개시를 했다고 하는데, 푸틴이 전면전으로 이제 돌격을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떤 얘기인가요? 우리는 네. 점령할 마음이 없다. 점령할 마음이 없다라고도 인터뷰를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공격 들어가고 있는 걸 보면은 지금은 좀 바뀌었겠지만, 지금 러시아 국경지대 병력의 전투력 80%가 전투태세, 약간 좀 워로드 느낌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키예프까지 포격 발생 지역들 보면은 그냥 안쪽까지 다 포격이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지금 얘네들 보시면은 그 4시간 만에 우크라이나에는 방공망 파괴시켜버리고, 우크라이나 공군기지 파괴시켜버리고, 방송시설부터 해갖고 싹 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오는 뉴스는 별로 없어요. 싹 다 파괴가 된 상태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거의 전면전으로 돌입을 해서 이제 거의 뭐 안쪽까지 다 공격을 한 거잖아요. 이 안쪽까지 이렇게 포격을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아까 보니까 그 수도 키예프의 네네. 동쪽에 거의 다 이제 진입을 해서 이제 완전히 수도 쪽에 진입을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키예프까지 수도까지 이제 뭐 탱크 부대들이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는 예정인데, 그럼 아예 그냥 벌써 끝난 거죠. 네, 그쵸. 거의 뭐 수도까지 점령. 처음에는 뭐 이쪽 라인에서만 반발해가지고 뭐 여기서 조금 경계선을 두고 싸울까 했는데, 아예 그냥 전면전으로 뚫고 들어와 버렸어. 이 상황에서 지금 미국 뭐 동맹국가 단합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거라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 이렇게까지 침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러시아야 책임을 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내일 뭐 G7들 모여가지고 경제라든지 무역 수출에 대해서 제재안을 발표하겠다, 이런 것만 있지, 이제 러시아 침공했을 때 뭐 미군을 파견하거나 뭘 해서 군사적으로 좀 도와주는 모습들은 안 보이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사실 핵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을 때, 자, 미국이 이제 군사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핵을 포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러시아와의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제재하겠다라는 내용들만 나오고 있고, 딱히 별 내용들은 나오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미국 등 서방 뭐 24일 날 광범위하게 뭐 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러시아 전면전 감행 시에는 수출 통제하는 등 제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들 나오고 있고, 뭐 바이든도 나와서 전쟁 시작된 푸틴, 바이든 전 세계가 러시아 책임 물 것이다. 그러니까 뭐 말로만 계속 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도와준다라고 해서 너희들을 믿고 했는데 지금 거의 다 끝났죠, 전쟁이. 네, 그렇죠. 하루 만에 거의 점령이 다 끝났고, 키예프까지 몇 시간 전에 키예프까지 이제 군사가 돌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예 그 점령했는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키예프까지도 점령된 수준이고, 다들 지금 나가려고 문제가 많고, 또 푸틴이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되게 전략적으로 말을 많이 한 게, 너네 있잖아, 너네 군인들 있잖아, 무기 버리고 집에 들어가면 괜찮아. 우크라이나 군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 너네들 있잖아, 너는 어차피 우리가 밀고 들어가면 못 막잖아.
어차피 못 막아. 음. 뒤지고 싶지 않으면 무기 버리고 집에 들어가 있어. 그럼 너희들을 국민으로 인정해주겠다. 라는 언론 플레이까지 지금 진행을 하면서 지금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우크라이나의 사태 때문에 그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이게 3월달 금리 인상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조금 연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네. 전체적으로 러시아를 제재하겠다. 물론 그렇게 하면은 러시아에서도 천연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스나 이런 자원들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제재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제재했을 때 사실 그 원자재 값이라든 이런 게 폭등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이제 미국 입장,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조금 딜레이 시킬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을 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나 투자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상, 3월 달에 금리 인상, 또 올해 몇 해 금리 인상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공포에 빠졌을 때 요거는 조금 완화되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모든 주가가 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좀 빡치잖아요. 거의 푸틴 형님 가만히 있는 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왜 똥을 껴지냐.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럴 거 아니야. 사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침공당해서 안타깝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냉정하게 우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 너무 요즘에 장이 안 져서 힘든데 여기서 전쟁까지 발발하고 원자재가까지 폭등하면서 더욱 인플레이션이 더 고조될 것 같으니까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 푸틴이 얄밉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고 그쵸. 러시아 주가가 그래서 폭락했어요. 이 지수가 이렇게 하루 만에 반토막 난다? 거의 2008년도거든요, 얘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까지 그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반동을 해주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과거 전 세계 그 금융위기였을 때랑 비슷할 정도로 주가가 빠졌어요, 러시아는. 그나마 다른 국가들은 많이 빠지지 않았지만 러시아는 엄청 빠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알았을 거예요, 아마. 당연히 뭐 전쟁을 하고 그쵸. 전 세계에서 제재를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얘네가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겠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먹겠다는 얘기들을 했으니까. 아니 한쪽에서는 침공을 하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먹을 생각이 없다라고 또 한쪽에서는 얘기를 해버리고 전쟁을 안 하고 철군한다라고 해버렸잖아요. 철수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말 바꿔서 공격을 해서 이제 키예프까지 거의 점령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 푸틴의 유도 친구도 못 피했어. 그래서 이제 러시아 부자들의 자산이 38조가 증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푸틴이랑 같이 옛날에 유도했던 친구들 지금 엄청난 자산가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분들도 피하지 못한 이 푸틴의 만행이죠. 이 친구들, 야, 형, 야, 너 옛날에 나랑 유도도 하고, 막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곰도 타고 했다, 아이가. 근데 네가 이렇게 하면서 내 재산은 38조가 날라갔어. 라고 이제 트집은 못 잡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그나마 다른 국가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받았지만, 얘네는 그냥 작살이 나버렸어요.